네, 어제 맛있는 태와 김진욱 주임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네요. 지금 인도 쪽까지 우리의 기회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점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분석을 보니까 인도와 우리나라 사이에 문화 차이가 조금 있어서 중국 쪽에 일어나고 있는 한류만큼은 아니겠지만 제조업이나 인프라 쪽에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 정상회담도 이번 주에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대기업 쪽의 수혜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인도의 발리우드 진출까지 그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제 김진욱 주임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넘어서 아시아의 중산층 25억 인구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테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장영석 대리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주식시장이 외국인이 안 받쳐주니까 지금 또 밀려납니다.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의 매물이 줄어들면서 다시 매수로 전환될 수 있겠다는 지금 가능성도 좀 열려는 있습니다. 현재 큰 움직임을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선 보이지 않고요. 코스닥에서 1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는데 코스닥 지수도 낙폭은 줄이긴 하네요. 좀 반등이 좀 있어서 일단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한 주 동안 사실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특히 내추럴 엔도텍 쇼크를 겪었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완전히 탈피하는 모습까지 보이고요. 오히려 그 전보다 오버슈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금일은 전 오히려 매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날이 아닌가 하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매수 기회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추세 복귀까지 양대 지수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금일 제가 준비한 종목은 국내에서는 좀 특이한 사업을 하는 회사를 한 군데 추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금일 준비한 종목은 시공테크입니다. 네, 시공테크. 건설 쪽의 한 분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업이죠? 예, 시공테크는 박물관, 과학관, 전시관 등 그런 설계 및 건설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시물을 제작을 하는 전시문화 사업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전시문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테크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부진했던 내수 부분이 건설 경기 호전으로 인해 2014년도 하반기부터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또한 내수 부분의 부진에서 탈피하고자 2012년부터 준비했던 본격적으로 진출을 준비했던 해외 부분에서도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본업의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는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그림에서 보이시는 여수세계 박람회나 상해세계 박람회 등 글로벌 산업을 진행하는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박물관, 과학관, 전시관, 홍보관, 엑스포, 국제행사 등 주로 공공기관과 정부 단위의 수주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회사로 국내 전시 사업 관련 시장이 5천억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동사가 캐파를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MS를 20% 갖고 있는 1위 업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와, 지금 화면으로 여수 세계 박람회에 있는 어떤 건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화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맞다고 하네요. 근데 진짜 신기해요. 이거를 시공테크가 만들었군요. 또 해외 쪽으로 진출한 건 중국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중국에서만 지금 수주한 이력이 있는 건가요? 예, 이력으로는 이제 세계 박람회에서 규모가 큰 부분은 상해 세계 박람회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 큰 건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산업 중에서 관광이 있거든요. 관광 관련해서 이런 전시관이나 박물관 굉장히 중요하죠, 대리님. 예. 네. 해외 나가시면 박물관 많이 찾아가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워낙 좋아해서 저도요. 그런 쪽을 많이 가 보는데요.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여행객들이 제일 부족한 게 컨텐츠가 너무 부족하다. 맞아요. 맨날 쇼핑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시공테크에 대해 힘을 주시면 좀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정말 멋진 박물관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밖에도 정말 각 지역 곳곳에 많이 박물관들이나 전시관들 멋지게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공테크 현재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 가능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추이 봐주신다고요? 예, 일단 시공테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과 과학관, 전시관 등을 본업으로 이제 하는 회사고요. 시공테크의 최근에 계속 안 좋은 모습이 보였던 거는 뭐 건설 경기가 계속 안 좋았다. 그 영향을 바로 받는 회사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건설 경기가 좋지 않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제 정부 쪽에서 수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습을 지금 내수 부진 부분이 지금 2012년부터는 이제 해외 진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부분도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고요. 박물관이나 전시장 등 정시문화 사업이 경기 불황이면 이제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여분의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즉 불황 시 실적 둔화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경기 회복 시 그동안 지연했던 발주가 중첩되어서 나오는 특징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제 동원 개발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건설 회사들의 특징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012년 내수 경기 부진과 금융위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 불황을 저희가 계속 겪으면서 수주 잔고와 수주 실적은 수년 내 가장 저조해였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건설 경기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면서 수주 잔고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수주 잔고가 증가하는 모습이 자료를 볼 수 있고요. 또한 경기 부진으로 인해 그동안 예언되었던 박물관, 전시관 등의 발주가 201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2015년도 본업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외 부분 매출도 본격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내수 부분의 부진을 탈피하고자 이제 진출했던 해외 부분 실적이 2014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 보시면 시공테크 해외 부분 매출 현황을 보실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시공테크는 해외 진출은 내수 부분 부진을 타겟책으로 진행되었던 건데요. 2012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부진했던 내수 부분을 만회하고자 이제 진출했던 이제 카자흐스탄 등지의 높은 평판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주를 하고 있고요. 2015년도 역시 해외 부분에서 전사의 역량을 상당히 집중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고요. 2015년도 해외 부분의 매출액은 2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카자흐스탄이 어딘가 지금 찾아봤는데 중국 옆에 있네요. 아시아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등등. 해외 진출, 국내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해외 쪽으로 진출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주 잔고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고요. 실적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주가요. GS건설이나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보면 4월 중순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대림산업이나 현대산업은 생각보다는 또 잘 버티고 있고요. 시공테크는 같은 섹터에 묶을 수 있는 종목인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양호한 흐름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사실은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샘과 같은 인테리어 업체의 부분으로 이제 테마로 묶여서 상승한 요인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로 묶여서 이제 테마 전체 종목들이 빠질 경우에 걱정되는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릴 부분인데 자회사 부분에서도 이제 실적 상승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주가는 그렇게 무리한 주가는 아니고 합당한 주가 상승으로 보여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안 좋은 요소가 아까 앞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침체시 수주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시 수주가 감소되어 그리고 실적이 감소되면 이제 가능한 기업인데요. 때문에 수주 잔고를 건설회사처럼 꾸준히 살펴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샘도 진짜 양호하게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이랑 또 비슷한 흐름을 한샘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같은 연관성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각자 따로지만 비슷한 섹터고요. 또 그 섹터 안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종목이 있고 또 부진한 종목이 있다는 것을 또 다시 얘기 들으면서 종목 시세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공테크 넘어와서 지금 한 차례 10,000원 선 돌파 이후에 횡보하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좀 보이는 와중에 약간 내려가려는, 약간 밀리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주가가 다시 탄력적으로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어떤 모멘텀 기대하시나요? 예, 제가 이제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모습은 총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회사가 굉장히 실적이 죄송합니다. 자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회사 시공미디어랑 시공교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테크는 디지털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고 교육 포털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시공미디어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한 시공교육이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시공미디어는 2008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아이스크림이라는 초등학교 전자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또한 시공교육은 시공미디어의 컨텐츠인 아이스크림을 확대 적용하여 학생용인 아이스크림 홈런이라는 서비스를 2013년 시공미디어에서 분할하여 서비스해 왔습니다. 교육사업의 가장 큰 화두인 컨텐츠 확보 때문에 사업 런칭 시기인 2008년 이후 줄곧 적자를 지속하였는데요. 컨텐츠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회원수가 점차 확대되는 되어감에 따라 지난해부터 두 자회사가 큰 폭으로 이익이 증가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회사 실적 개선의 이유를 좀 보면 컨텐츠 확보가 완료되었고 회원수는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자회사인 시공미디어와 시공교육은 지난해부터 실적 개선이 두드러져 사업 론칭 7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에 흑자폭이 대폭 확대되어 시공미디어와 시공교육의 영업이익의 합이 약 한 120억 정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익 개선폭이 매년 대폭 개선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인 컨텐츠 확보 비용 소요 폭이 축소되었고요. 그러니까 교육사업의 특성상 컨텐츠가 라이브러리 확보 기간이 필요한 약 7년간의 컨텐츠 확보 기간을 통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컨텐츠를 확보하였고요. 추가적인 컨텐츠 확보 비용이 이제 대대적으로 지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 이제 회원수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레버리지 확대인데요. 컨텐츠 사업은 BEP를 넘어서는 회원수가 확보된 이후에는 이익 증가 레버리지가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시공미디어, 시공교육 모두 BEP 이상의 회원수를 확보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익 증가 폭은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자회사 가치가 있군요. 네, 시공미디어, 시공교육 섹터로 좀 묶어본다면 어떤 쪽일까요, 자회사들이? 교육 컨텐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아 쪽인가요? 아니면 초등학생 정도 쪽인가요? 네, 초등학생 쪽이라고 보시면. 초등학생, 네,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실적 개선세가 주가를 또 견인시켜 줄 만한 요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시공테크의 실적에 잡히는 거죠, 자회사로서? 예, 맞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까지 도와주게 된다면 시공테크가 올해 실적 성장세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또 해외 진출의 이력들이 앞으로 또 하반기에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가늠을 해보면서 전략 세워볼까요? 예. 일단 시공테크의 올해 작년도 이제 당기순이익이 69억 정도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을 한 거고요. 15년도에는 전 11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자회사인 시공미디어와 시공교육의 이익 증가가 올해 단기적으로 이제 시공테크의 상승에 견인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해외 부분 수주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도 크게 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시공테크의 목표가가 달성되는 연도는 2016년도로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는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낼 것이고 해외 부분이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되는 폭이 나오는 2016년도에는 제가 오늘 목표가로 정해드린 15,500원보다
훨씬 더 높은 3만 원 정도는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좀 정해드리면 8,390원 이하에서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79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밑에 떨어져도 된다고 보는데 큰 상승 추세가 꺾이는 가격대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 손절가를 정해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보유를 권해주시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공테크, 전시관, 과학관, 미술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고요. 해외 진출에 대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지난해에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고요. 지난해 시세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시공테크 주가가 연중 100% 가까이 올랐다가 종가는 11% 상승 마감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다시 현재까지 시세가 155%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전년 대비 순이익이 70%의 증가세가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회사 시공미디어, 시공교육의 가치, 실적 개선세 더불어서 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시공테크 홈페이지 가보니까 이들이 만드는 그 건물들 또 자세히 보실 수가 있네요. 보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투자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매수가는 8,390원 선이고요. 단기적인 목표 주가 1,100원, 중장기적으로 15,500원, 내년까지 보유를 권하고 있습니다. 손절가 7,790원을 제시했습니다. 맛있는 테마 시공테크였습니다.